네이버에 로그인 하시고 여기 블로그 탭을 보시면은 여기 내 블로그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블로그 탭으로 들어가집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블로그라 이렇게 뜨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존에 네이버를 만드셨다면 블로그는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들어간 경우는 이제 블로그를 만들기에 바로 뜨긴 하더라고요. 해서 일단은 이렇게 창을 좀 띄워주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인 세팅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블로그라는 거는 위쪽에 이렇게 이웃 블로그, 블로그 내 메뉴 뭐 해서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아마 옆에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쪽에 이제 포스팅이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형식 자체가 1단형 레이아웃이냐 2단형 레이아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수정할 거라서 지금 위쪽에 내 메뉴라는 메뉴를 찾아주실래요? 상단에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자, 내 메뉴에 보시면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주세요. 네, 내 메뉴에 관리. 자, 블로그 정보에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요. 이 블로그 주소는 원래는 blog.naver.com 뒤에 그냥 제 아이디로 붙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는 한 번에 안에서 변경할 수 있게 변동이 됐고요. 오늘 이제 가입하신 분을 보니까 아예 아이디를 만들 때, 블로그를 만들 때 블로그 아이디 만들기 해서 이걸 설정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로그명. 이 블로그명은요. 내가 이제 블로그를 쓴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검색이 돼서 보이는 부분이 블로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검색어를 제가 아까 군자동 오피스텔을 쳤어요. 그죠? 자, 이렇게 쳤을 때 뷰 탭에 가서 보았을 때 이 위쪽에 여기는 이제 친절한 부동산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아, 부동산 블로그구나. 아, 여기는 욕실에 미치다니까 아무리 봐도 부동산 블로그는 아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의 성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블로그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막상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은 신경을 못 쓰게 되는 부분이 이 블로그의 이름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좀 잘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블로그명은요. 그러니까 블로그의 특성을 담게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 블로그는 잡블로그라고 했죠. 그래서 일상 리뷰 같은 걸 올리는 블로그라서 제가 블로그명을 이렇게 적었고요. 별명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개 글도 블로그의 성격에 맞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블로그 주제도 간단하게 골라주시고 나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블로그의 프로필 이미지랑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가로 이미지도 세로 이미지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바일에서 볼 때는 1대1로 이렇게 정원으로 잘려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가급적이면 1대1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채널 로고 만든 거 있죠? 그거를 눌러서 등록을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저번에 이제 저장하셨던 폴더에 있는 저번에 이제 만들어 놨던 미리 캔버스로 만든 로고 있잖아요. 그 로고를 선택해서 열게 하면 그 로고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블로그명, 별명, 소개글 가볍게 적어주시고요. 그러고 네이버 톡톡 연결은 저는 현재는 톡톡에 연결을 해놓지 않았지만 연결을 해서 둘 수도 있어요. 요거는 아마 뜨는 분도 있고 안 뜨는 분도 있을 건데요. 만약에 내가 네이버 톡톡으로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서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어떤 채팅으로 어떤 문의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톡톡을 신청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안 그러면은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네이버 톡톡을 신청해 두시고자 하시는 분은 위쪽에 플러스를 눌러서 새 탭을 띄우고
네이버로 잠깐 갈게요. 요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기를 눌러서 톡톡 계정을 만들면 검수 하루 거쳐서 계정이 만들어지거든요. 서비스 연결할 건 없으니까 건너뛰기 하고, 개인으로 만들 거니까 개인으로 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필 이미지랑 프로필명만 넣고 사용 신청하면 검수를 거쳐서 하루 있으면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 네이버의 블로그에 요 네이버 톡톡 연결이 버튼이 뜰 거예요. 만약에 연결을 해놓게 된다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와서 네이버 톡톡으로 뭐 상담을 하거나 할 수가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게 네이버 톡톡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 톡톡하게 보이죠?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넣어서 채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분은 네이버 톡톡을 신청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까진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연결을 따로 안 하셔도 되겠죠? 저는 이게 어차피 잡블로그이기 때문에 굳이 네이버 톡톡을 연결해 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네이버 톡톡을 연결을 안 해 놓은 겁니다. 자, 일단 여기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확인까지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머지 메뉴 또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기 설정 다 하셨죠? 그럼 확인 한 번만 누를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메뉴는 조금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필 정보는 간단하게 내 프로필의 정보고요. 어차피 비공개되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기본 서체의 경우도 내가 원하는 서체나 크기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특별하게 고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내가 근데 어떤 서체가 마음에 든다면 해당 서체를 고르고 해당 크기를 골라서 이 크기로 나는 블로그를 적겠다라고 한다면 확인을 눌러 놓으시면 그 크기로 블로그 포스팅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는 내가 블로그를 싹 지우고 다시 만약에 만들고자 할 때, 그럴 때 블로그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이내면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 블로그를 싹 다 지우고 다시 만들고 싶을 때 그때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 집계 보호 설정 신경 쓸 거는 별로 없는 게 어차피 내 정보가 그대로 집계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30대 여성이 들어왔다 이런 정도로밖에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체크돼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콘텐츠 공유 설정에 대한 CCR이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블로그의 글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게시글을 쓴 거는 다른 사람들이 퍼가도 좋아요 라고 한다면 CCL 설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이라는 건 내 글을 복사해서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내 글에 출처 정보가 자동으로 붙게 되는 걸 자동 출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이 사용으로 되어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금지 설정은 기본이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마우스 우클릭을 통한 본문 글 복사가 안 되게 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블로그 글을 복사하려고 해보니까 드래그가 안 되죠. 네, 기본적으로가 이렇게 블로그 글이 드래그가 안 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내가 만약 이 내용이 중요하고 만약에 가져다가 써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방법은 다 있습니다. F12번은 개발자 도구예요. F12번을 눌러서 여기 톱니바퀴 보이죠? 여기 가셔서 맨 밑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사용 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해 놓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필요하실 때 활용하셔야 되는 기능일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가져가시죠. F12예요? 네, F12번이에요. 요거 제가 지금은 또 창을 닫아 볼게요. 자, 이렇게 개발자 모드를 닫아버리면 그때는 또 드래그가 안 돼요. 디버거를 체크를 해놓는 게 풀렸으니까.
해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사용을 해 놓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요, 콘텐츠 공유 설정이에요. 네. 기본 설정에 사생활 보호에 있는 콘텐츠 공유 설정. 그래서 여기 있는 마우스 금지 버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드래그해서 보통은 글을 가져가지 못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갈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으니 이거 보고 무조건 방심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못 가져가잖아요. 그걸 얘기를 드린 거고요. 보통은 사용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사용 안 하면 누구나 아까 그 F12 안 눌러도 다 내 글을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스팸 차단 관리의 차단 설정은요. 내가 만약에 스팸이라는 건 뭐냐면 불특정 다수에게 오는 광고성 글들, 이런 게 이제 스팸이에요. 그래서 스팸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자 차단을 걸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차단된 글의 목록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댓글 안보글에 대한 권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열린 이웃이라는 부분엔 이웃 그룹 관리가 보이는데요. 이웃 신청을 받을 건지, 그리고 이웃들이 지금 언제 글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뚜기님은 12월 19일까지 글을 썼대요. 최근 글이. 그러면 최근에 이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나를 추가한 이웃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이웃 신청이 있는데요. 이웃들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내가 여기 수락을 해주고 서로 간에 이제 댓글이나 답글에 품앗이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키워나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할게요. 자, 꾸미기 설정의 스킨 선택에서는 내가 스킨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블로그의 스킨은 타이틀을 그냥 여기 앞에다가 넣어 놓은 거고 그냥 깔끔한 흰색 스킨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흰색은 팽창색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또 글 자체가 아무래도 더 잘 보일 수가 있겠죠. 글을 썼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훨씬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게 흰색 배경의 스킨이에요. 그래서 저는 흰색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들어가 보시면 웬만한 블로그들은 거의 흰색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관리해서 꾸미기 설정. 그래서 여기 스킨들을 이제 골라주시는데요. 뭐 라인, 와이드 되게 다양하게 많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스킨을 그냥 고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도큐먼트라는 스킨을 고르고, 여기 도큐먼트라는 스킨을 고르고 만약에 스킨 적용을 한다면 그 스킨으로 적용이 되고 블로그를 보면은 스킨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스킨은 내 맘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꾸미기 설정의 스킨 선택 설명드렸고요. 이제 디자인 설정의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블로그 형태는 1단형 레이아웃과 2단형 레이아웃입니다. 1단형 레이아웃은요. 양쪽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위아래로만 이런 위젯의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스팅 자체가 굉장히 넓게 지면을 차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을 읽는데 집중도를 좀 높일 수 있다는 게 1단형 레이아웃의 특징이에요. 또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쪽이나 아래쪽에 위젯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젯이라는 게 이 부분을 누르면 넘어가는 버튼 같은 걸 위젯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담아서 놓을 때 위쪽이나 아래쪽에 넣을 수 있는 게 1단형 레이아웃이라 보시면 돼요. 저도 저희 그 학원 홈페이지, 학원 블로그에다가는 이렇게 위젯 모양을 넣어놨어요.
그럼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뭐 여기를 누르면 제가 이제 공지사항 모아놓은 게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젯을 걸어놨죠.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게 해서 홈페이지 같은 느낌을 주는 블로그를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위젯을 걸 때는 1단형 레이아웃이어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젯 버튼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단형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실의 미치다는 어떻게 해놨나 볼게요. 여기도 약간은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는 스킨으로 만들어서 넣은 배경이고요. 이 밑에 얘네들도 다 위젯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세요? 요거? 얘가 이제 위젯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위젯은 20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서 길쭉길쭉하게 위젯의 크기대로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링크를 연결을 해서 여기를 누르면 시공사례로 바로 넘어가게 이렇게 링크를 거는 걸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요. 실제로 아마 여기서 이 모양을 만든다라고 했을 땐 아마 비용을 조금 많이 줬을 거예요. 보통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는요, 단순하게 만드는 게 보통 한 10만원에서 15만원, 그리고 조금 복잡하게 좀 아까처럼 좀 그럴싸하게 만드는 게 한 20, 30, 뭐 제일 크게는 45만원까지 그렇게 받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또 다른데, 여기는 연결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지금 어찌됐건 간에 위젯도 굉장히 많이 썼고 연결하는 것도 좀 많이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은 조금 들였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이런 게 만드는 게 바로 홈페이지형 블로그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1단형 위젯으로 1단형 레이아웃으로 만든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밑에도 한번 볼게요. 홈케어 마스터 R.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홈페이지형 느낌의 블로그를 만들었죠. 여기는 이렇게 연결을 해놨네요. 여기 누르면 거주 청소로 넘어가게, 여기 누르면 이사 청소로 넘어가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위젯 형태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걸로 보여요. 자, 여기 계단 청소 동호회, 여기는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여기는 카페네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사 연구소 한번 볼게요.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죠. 뭐 특별하게 꾸미진 않았지만 1단형을 쓰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밑에는 어떻게 꾸몄나 볼까요? 여기는 2단형 레이아웃이네요. 2단형 레이아웃은 1단형과는 달리 여기 이렇게 카테고리가 옆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게시글을 보실 때 1단형과 2단형의 차이를 보자면, 1단형은 이 전체가 글을 적는 포스팅 공간이라면 2단형은 요만큼의 공간이 옆에 따로 또 붙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포스팅 공간이 1단형에 비해서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랑 비교하면 좀 더 잘 보이네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얘가 여기 적혀 있는데 옆에 뭐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좀 있죠. 그죠? 일단은 1단형 레이아웃과 다른 점은요, 2단형 레이아웃은 위쪽에다가 위젯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젯을 넣는 위치는 여기 바로 요 오른쪽 또는 왼쪽에다가만 위젯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젯을 넣는 게 이쪽으로만 가능한 게 1단형 레이아웃과 2단형 레이아웃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단형 레이아웃은 아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인데 여긴 좀 정신없네요. 그죠? 네. 여기도 1단형. 그래서 거의 보시면 1단형 또는 2단형을 쓰고 있고요. 여기가 3단형이네요. 자, 어때요? 정신사납죠? 양쪽으로 뭐가 있다 보니까 진짜 정신사납고요. 일단은 포스팅의 크기도 얘가 아까 이거가 1단형이었죠? 얘 말고 여기 약간이고 여기. 자, 얘가 3단형, 얘가 2단형. 자, 3단형, 2단형. 어때요? 3단형 하기 싫죠? 네. 3단형은 거의 쓰고 있지 않은 형식인데,
사실 뭐 1단형으로 해야 뭐 최상단에 뭐 위치한다 이런 거랑 사실 상관은 없지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글을 읽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글을 읽는데 양쪽에 뭐가 잔뜩 있다 보니까 집중도가 훨씬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사진을 넣어도 작아져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저는 3단형은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위젯이 들어가는 위치도 3단형은 양옆으로만 위젯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1단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2단형이 나는 익숙하고 좋다라고 한다면 2단형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3단형은 하지 마세요. 자,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1단형 레이아웃 요거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설정을 볼게요.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글 영역은 넓게로 해주시고요. 기본 메뉴는 국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네이버를 많이 보니까 좀 더 낫겠죠? 자, 메뉴 사용은 타이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만들 건 타이틀이라서 타이틀을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거요? 체크돼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위젯 사용 설정이라는 부분에 사업자 정보 보이시죠? 여기가 에디트라고 보일 텐데요. 만약에 내가 상업용 블로그다 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사업자 정보를 적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업적이어 보여서 난 싫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물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업자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을 믿고 그래도 뭔가를 거래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업자가 있는 게 좋고 아까 일상 리뷰 이런 건 사업자가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럼 그거는 사업자를 위젯을 꺼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젯을 만약에 체크해 놓을 거면 체크를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설정하고 위젯의 위치를 보시면 내가 원하는 데다가 끌어다가 배치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자 정보를 제가 꺼내 놨죠. 지금 저는 요게 이제 서브 블로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를 꺼놓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내 사업자 정보가 올려져 있어야 하는 분들 여기 눌러보시면 바로 보이는데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에 따라선 블로그에 사업자 정보 게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업자 정보 위젯을 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 위젯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몇 개 한번 켜서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계랑 날씨 정도만 좀 켜볼까요? 자, 여기 위젯이 생긴 것도 혹시 보이세요? 자, 요 네모난 칸들을 위젯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을 끌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날씨랑 시계를 같이 놓겠다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위젯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위젯을 꺼내 놔보시고 한번 이렇게 위치도 한번 변경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되신 분은 적용 한번 누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에 이렇게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시계랑 날짜 위젯을 넣었거든요. 날짜는 날씨. 시계랑 날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위젯을 꺼내 놓은 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여기 카테고리에서 에디트라는 메뉴를 좀 수정해 볼게요. 여기 이제 타이틀 꾸미는 것도 이제 조만간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의 간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타이틀을 넣지 않은 거죠. 그냥 흰색으로 놓은 것 같고 여기는 타이틀을 헬로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타이틀을 쓴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는 타이틀이 아니라 스킨이에요.
스킨의 경우는 이렇게 쫙 깔려지는 게 스킨이거든요. 타이틀은 이 위에 이렇게 네모나게 붙게 되는 게 타이틀이고, 우리는 스킨을 다루게 되면 조금 여러 번 수정해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타이틀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근데 혹시 요 중에 포토샵을 조금 아시거나 아니면 여러 번 좀 왔다 갔다 해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은 스킨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저희 요거 제가 학원 블로그인데, 요 학원 블로그는 스킨으로 만든 거예요. 늘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되죠. 스킨은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돼 있고, 크기는 가로가 최대 3000 픽셀, 세로는 사실 맘대로예요. 그래서 보통 한 600, 700 좀 넘게 주던가 그 정도 하고, 가로는 3000까지 제가 채우진 않고 한 보통은 한 2000 정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채운 거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킨으로 깔아도 되지만 지금은 일단은 그냥 좀 더 편하게 다룰 수 있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서 넣어보려고 해요. 간판이라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옆에 플러스 보이시죠? 상단에 플러스 눌러서 네이버로 갈게요. 우리 과정 중에서 미리 캔버스를 엄청 많이 다뤘으니까 지금쯤은 잘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리 캔버스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리 캔버스 들어가 보시고요. 저는 잠깐 메뉴를 띄워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올릴 이 타이틀의 사이즈는요, 타이틀에 가보시면 직접 등록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어요. 가로는 966, 세로는 50에서부터 600 픽셀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가로를 966으로, 여기는 이제 픽스니까 적용 딱 돼 있는 거니까, 세로는 600까지 가능하니까 내가 이제 제작하고 싶은 대로 간판 사이즈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을 한 후에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고 직접 입력, 가로는 966, 세로는 아까 600까지 된다 했죠? 몇으로 할까요? 뭐 400 하실 분은 400, 저는 그냥 600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는 나는 그거 말고 타이틀 말고 아예 스킨으로 달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스킨은 요 스킨 배경에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등록에 가면은 가로가 최대 3000 픽셀, 세로는 없죠. 제약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세로 픽셀만큼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포토샵을 아시는 분은 포토샵에서 3000에 몇백 해서 크게 열어가지고 거기다 만드시면 되고, 만약 미리 캔버스로 작업을 하실 분들은 그냥 미리 캔버스를 열어서 3000에 몇백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스킨을 만들어서 깔아 놓은 후에 여백을 좀 띄우는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는 좀 쉬운 맛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타이틀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는 966에 세로는 제가 600으로 제작을 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꾸미고 싶은 사진들을 집어넣어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사진이 만약에 내가 컴퓨터에 있다면 업로드해서 올리시면 될 거고요. 사진이 만약에 없다면 사진에서 미리 캔버스에 제공하는 사진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디자인은 어떻게 꾸미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대로 꾸미시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도 사실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타이틀 화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타이틀 화면을 대략적으로 한번 비춰서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홈페이지 느낌이 나는 타이틀 화면을 만들었었죠? 그거는 프레임에 있는 이 기본 프레임의 사각형 프레임을 제가 적당하게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의 사이즈를 정하고 하나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적당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놔요.
그리고 얘를 하나 복사해서 옆에다가 하나도 사이즈를 적당하게 놓은 거죠. 사이즈는 또 어디에 어떤 거요? 그 사이즈 여기 크기요? 네. 요거 만약 이렇게 지금 디자인 화면이 열려 있다면 여기 옆에 보면은 치수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직접 입력해서 넣으시면 돼요. 가로는 966이고 세로는 50에서부터 600 사이 맘대로 만들면 돼요. 50은 너무 적을 거고 저는 지금 600 사이즈로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고 있어요. 966이 600이요? 네, 966으로 하고 세로는 적당하게 만드시면 돼요. 저는 600으로 제작했고요. 디자인은 뭐 꽉 채워서 하든 상관은 없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고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넣었던 거거든요. 저는 업로드를 해서 제가 이제 올릴 사진을 업로드해서 불러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받아놨던 사진 중에서 쓸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끌어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열기하고 이 사진이 들어간 걸 끌어다가 여기다 배치하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 따당 눌러서 얘를 옮겨서 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옆에다가도 내가 가져올 그림 같은 게 있다면 여기 업로드 눌러서 또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미리 캔버스의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을 골라서 집어넣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한 거고 이 부분에는 약간 이쁘게 선을 그렸어요. 아까 제가 이용한 거는 요소의 선을 활용한 건데요. 선의 모양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선을 활용을 한 겁니다. 저는 밑에 있는 약간 데코레이션이 이쁘게 되어 있는 선을 이용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선을 활용하겠다. 괜찮죠? 뭐 내 맘인 거니까. 그쵸? 꾸미는 거는. 얘를 하나 더 복제할 거면 우리 복제할 때 Alt 누르면서 끌면 복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반전을 상하 반전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꾸며도 이쁘겠죠? 요소 텍스트에다가 제목을 적어서 저는 이게 이제 서브 블로그 이름이 엘리의 일상 리뷰라 이렇게 적을 거고요. 글씨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는 몇 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즐겨찾기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 모양을 쓰시면 되죠. 뭐 미리 캔버스야 우리가 너무 여러 번 해봐서 사실은 아마 더 이쁘게 잘 디자인하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해시태그 같은 느낌이 들어가도록 글자 색깔을 넣어서 그냥 카테고리 이름들을 그냥 적어서 놓은 거예요. 복사는 컨트롤 눌러도 되고 알트 눌러도 되니까 내가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놓고 요거 일상 대신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수정한 거죠. 또 뭐가 있더라?
예를 들어 이렇게 넣고 글씨가 좀 안 이쁘니까 기본 글씨보다는 조금 더 이쁠 만한 글씨 뭐 있으시면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넣은 게요. 그때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모양들을 좀 집어넣거든요. 그게 우리가 요소에서 찾으면은 나오기는 하는데 이 모양이 이쁜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아이콘 다운로드라고 쳐봤을 때 벡터 아이콘이나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 뭐 SNS 이런 식으로 쳐보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디자인들을 내가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이콘 다운로드.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요거는 이제 개인 계정이니까 카카오톡은 연결 안 할 거고 뭐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선전하겠다 하면 인스타를 png 파일을 무료로 받아서 우리 저장해 놓은 폴더에다가 저장해 놓고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그냥 요소에도 찾아도 나오긴 해요. 뭐 인스타 쳐도 이게 인스타 로고가 나오고 네, 나오는 걸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그때 이제 탭을 하나 추가해서 아까 아이콘 다운로드 이걸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받은 거는 탭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네이버로 가서 검색창에다가 아이콘 다운로드라고 쳤어요. 그러면 플래티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벡터 아이콘이나 스티커 받기가 좋은 사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과일이라고 쳐보면 과일에 관련된 이모티콘들이 이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이모티콘을 받아다가 예를 들어 내가 포토샵 같은 걸 알아요. 또는 미리 캔버스를 알아요. 라고 한다면 거기다 갖다 써도 돼요. 실제 미리 캔버스에도 요소가 있긴 하지만 다양한 요소는 없잖아요. 왕관은 웬만해선 쓰고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마음에 드는 모양이 있으면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어서 조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받은 거 업로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제 이름 폴더에다 받았으니까 받아온 거를 열어서 가져온 다음에 갖다 쓰면 되죠. 토마토로 가져왔네요. 뭐 회전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얘가 불투명도를 좀 연하게 해서 이거를 여러 개 복사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을 거겠죠. 구매하라고. 구매 말고요. 밑에 보면 무료 다운로드 있어요. 자, 대략적으로 다 꾸몄다면 다운을 받아서 이거를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다운로드를 PNG로 제가 고해상도로 받을게요. 그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서 여기다가 그냥 타이틀이라고 똑같은 게 있으니까 타이틀 1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이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집어넣는 거를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요 위쪽에 집어넣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해서 타이틀을 직접 등록을 해서 파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만든 제가 타이틀 1이라고 만든 걸 선택을 하고
예, 왜냐하면 해상도가 낮게 되면 이게 크게 보이잖아요.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고해상도로 받으세요. 영역의 높이는 제가 600으로 만들었으니까 600픽셀로 맞춰주시고, 블로그 제목이 표시되어 있으면 100이 싫어요. 그래서 표시를 풀어주신 후에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배경을 깔아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타이틀이에요. 이 정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신경 안 쓰실 거면 이 타이틀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여기처럼 좀 넓게 쓰고 싶다. 그러니까 넓게 활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말고 아까 여기가 좀 넓긴 했죠. 그렇다면 이제 스킨으로 넣는 거예요. 타이틀이 아니라. 일단 저번에 이거를 이렇게 넓게 넣고 싶으신 분이 좀 있으셨어서 제가 이 타이틀을 조금 수정해서 스킨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스킨으로 만들 거면은 가로가 한 2000 픽셀. 세로는 그냥 적당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600으로 하는 게 적당하면 600으로 하시고. 그럼 이렇게 넓게 되죠. 요거를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 더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로 그냥 봐주세요. 적용하는 곳은 똑같아요.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지금 스킨 배경에다가 직접 등록을 누르고 파일 등록을 해서 아까 만든 타이틀 아니죠. 지금 스킨을 넣었죠. 스킨을 열기라면 스킨 위치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틀 때문에 가려져 있을 테니까 타이틀을 제가 잠시 가려볼게요. 컬러를 없음. 요거는 스킨이에요. 타이틀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크게 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할 때 아까 제가 사이즈를 아예 딱 고정해서 만들어서 그런데 아까 디자인했던 걸 예를 들면은 얘를 좀 더 넓게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뭐 여기다가 다른 메뉴도 넣고 뭐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디자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스킨으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복잡하다 싶으면 일단 타이틀로만 드세요. 좀 넓게 해봐야 좀 더 잘 보일 테니까 조절을 조금 더 조절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부러 옆으로 조금 늘려서 만든 스킨으로 바꿔서 놓으면요. 이런 식으로 넓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틀과의 차이점은 타이틀을 요만하게 잘려서 보일 거예요. 요만큼만. 사이즈가.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미리 캔버스로 만들었는데 스킨으로 만들면 여기를 가득 차게 이렇게 넓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보기가 조금 더 커 보이고 더 뭐랄까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이런 거는 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될 수가 있어서
좀 전에는 우리가 타이틀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보통 원래 우리가 타이틀로만 진행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질문이 한번 있다 보니까 추가로 한 번 더 설명드린 거예요.